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현금, 곧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마땅히 투자할 곳이 보이지 않고 놔두기는 아깝고 그러시는 분들 위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외화 RP입니다. 외화 RP는 외화 환매 조건 부채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후에 약정된 가격으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외화를 맡기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조금 헷갈리신가요? 알기 쉽게 A와 B가 있습니다. A는 현재 $10,000를 가지고 있고 B는 달러를 단기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0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A 보고 채권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채권을 사게 되면 A는 B에게 $10,000를 주고 발행한 채권을 받게 되고 B는 채권을 주고 현금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B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A에게 너가 산 채권을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다시 그 채권을 다시 살게 라는 것입니다. A는 채권을 샀다가 매도를 하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의 수익을 갖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달러를 보존하고 단기적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상대를 지정해놓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외화 달러 RP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기 상품이 많아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만기 시 계약된 이자를 주지만 중도 해지 시 그보다 낮은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채권을 매도하여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 증권사 거래 시간 키움증권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채권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날 갑자기 미국 주식을 살 계획이 있다 하면 거래 가는 시간에 채권 매도를 하여 현금 확보를 미리 하셔야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단기 금융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을 보통 CMA를 많이 쓰시는데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차이 많이 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 외화 RP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떠한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 할지라도 리스크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달러 RP의 리스크, 단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행기간 신용도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채권 발행 조건이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서 발행하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신용도를 보고 발행을 한 것인데 혹시 그 기관이 망해버리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원금과 이자가 손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행 기준이 엄격한 편이라 단기적으로 아주 큰 위험을 잊지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외화 RP 채권 발행 기간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조금 안전적인 발행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환율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원화 화폐를 사용합니다. 한국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자산 측정을 원화로 주로 이용된다는 말이죠. 수익률이 원화로 구성된 CMA보다 높더라도 단기간 안에 환율이 떨어지면 총 원화의 자산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분들은 원화보다는 달러 보유량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외화 RP로 달러를 벌어들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RP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환율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금 역사적으로 환율이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도 언제 오를지도 모르지만 굳이 현 시점에서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RP를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외화 RP 비슷한 MMF와 CMA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상품은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금융 상품을 사고 난 후 증권회사가 파산하고 망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CMA 중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들고 있는 예금, 즉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신의 투자 성향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직접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단기적인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외화 RP 매수부터 매도까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앱을 실행하셔서 메뉴창에 보시면 외화 RP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통 단기 상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7일, 30일. 수시 1은 4.3%, 7일과 30일은 4.6%이고 중도 해지일은 만기일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만기일 지난 이후에다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대신 7일과 30일보다 이율이 낮고 7일과 30일은 만기일 이후 기존 이율보다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7일과 30일 채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기간에 매도를 하셔야 만기 이율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를 누르시면 투자 정보 확인이 뜹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투자 성향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야 자신의 투자 등급을 받고 매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RP 상품은 투자 등급이 낮은 투자 상품이라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수 진행을 하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 안내 및 상품에 대한 설명을 안내해줍니다. 원금 손실,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점, 가격 변동, 신용 위험, 환 위험, 그리고 중도 해지 시 낮은 이율, 권리 사항,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답변까지 진행하시면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약관은 시간 나시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관 동의가 끝나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주문 가능 금액은 내가 보유한 달러를 말하는 것이고 원화 보유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채권을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환전됩니다. 외화 RP 거래는 내가 돈이 있다고 주식처럼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채권 발행자가 발행을 해줘야 매수 가능 한도 금액이 찍힙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시간에는 자주 조회를 눌러서 매수 가능 한도를 확인한 후 빠르게 매수해야 합니다. 마치 대학 수강 신청하듯이 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을수록 매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므로 이 점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 번의 매수가 끝나면 또 내가 매수를 할 땐 상품 안내에서 약관 동의 작업을 매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HTS보다는 MTS 거래가 더 간편하니 MTS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HTS는 매수를 실패하거나 성공하면 처음부터 약관 동의를 하셔야 하므로 하는 도중에 살 수 있는 채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가 끝났으니 보유 후 매도입니다. 수시와 7일 채권을 21,000달러를 매수하였고 매도 시 수익이 18.52달러, 이자 소득세 제외하고 15.6달러 이자를 추가하여 총 21,015.6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나의 돈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외화 달러 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화 달러 RP는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지만 환율 변동과 신용 리스크에 고려해야 합니다. 외화 MMF와 CMA 등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